이런 과정이 있어요. 시화 과정은 토요일 날 오전, 그 다음에, 그죠. 건축전기가 토요일 날 오후, 그 다음에 발동배전은 오전,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오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를 쭉 보면요. 문제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왜냐면은 기출문제 비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20문제 합격권에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비중이 좀 있었다. 근데 기출문제도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시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중에서도요,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못 푼 문제로 나오면 어려워요. 그렇게 나온 게 이번에 건축전기예요. 건축전기 문제가, 기출문제가 20문제 나왔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못 푼 문제로만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발송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본서는요, 사실 한 10문제 정도가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그렇다고 보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보셔야 하는데 기본서를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더 이제 하이 클래스의 그런 수업을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준호 교수님 책에서 한 2배 정도의 비중으로 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 거고. 요번에 약간 어려운 거는요, 요겁니다. 법하고 한전 관련된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처음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다. 요거 같은 거. 예. 주파수 조정용. 요거 같은 경우는 책에 없어요. 책에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 학원에 그 서브노트에 있는 자료예요. 네, 거기서 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5점짜리로 나오면 문제가 되겠는데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합격의 당락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나왔다. 근데 그 해설을 보면은 좀 그래. 좀 거시갱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됐고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네들의 책. 그러니까 어디서 근거로 문제를 냈느냐. 이거를 사실은 산업안전공단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필터링 돼가지고 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책에 없는 것들이 나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 4년차가 17문제 정도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1, 2년차 5문제. 그럼 2개 합치게 되면은 거의 20 몇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거의 3년차 이상이신 분들은 문제를 모르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 법 관련된 것들, 이 법 관련된 것들이 이제 5, 6년 차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쉽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 문제는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9문제 중에서요, 5문제가 1교시에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1교시가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고, 몇 분은 나가셨을 것 같다. 1교시 보고. 발성배전 시험 보시는 분 중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전. 역시 지금은 변전, 개통, 분단전원의 영향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분단전원 영향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성배전 공청회 이런 게 하는 거 가끔 유튜브에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주 내용이 전부 다 개통에 대한 얘기예요. 개통에 대한 얘기고, 송전망도 문제가 되죠. 송전망도 적기에 공급이 안 되니까, 특히 강원도에서 서울 지역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 서해안에서 거기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얘기가 많이 주 이슈화 돼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KC는 다행히 한 문제 나왔어. 요거 어려웠던 문제예요. 1교시에. 풍력발전기 운전 중 이상 상태 종류 및 영향. 주로 이 풍속에서 기인한 그런 이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되면은 이 스톨 제어, 그 다음에 피치 컨트롤, 그 다음에 요잉 제어,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과전류, 그 다음에 과전압, 그 다음에 유압, 그 다음에 공기압, 그 다음에 비상정지, 그 다음에 케이블이 꼬이겠죠. 풍력이니까.
돌아가면서 너무 빨리 돌아가면 이게 케이블이 일정 속도가 되면 안 꼬이게 시설을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면 케이블이 꼬임의 한계, 케이블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거. 외에 KC에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접지 있고요. 피레 있고요. 접지하고 피레가 요번에 다른 기술사에서 나왔어요. 안전기술사에서 나왔어요. 접지가 특히. 근데 접지 하려면 그 KC 6230호를 알아야 돼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요 계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왔다. 그 다음에 이 1교시 10번 문제. 얘는 진짜 뜬금없는 문제입니다. KC도 아니고요. 전기 기술 기준에서 냈어요. 지금 전기 기술 기준이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KC로. 기술 기준이 너무 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기 사업법 밑에 기술 기준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옛날에는 뭐로 풀었었어요? 판단 기준. 근데 이것도 어려워. 그래서 민간에서 적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 판단 기준 밑에 뭘 둔 거예요? 내규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졌죠. 없어지고 판단 기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KC. 그 다음에 내선 규정이 KC 해설서.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조만간. 이렇게 바뀔 건데요. 얘가 나오면 이제 발성에는 안 나와. 건축전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관리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이제 K. 그래서 전기 안전공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캐스코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캐스코드. 지금 옛날에는 얘네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산자부, 산업부에서 둘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얘도 관리하고. 옛날에는 얘네가 대한 전기협회에서 관여를 많이 했죠. 여기 대한 안전공사. 여기 안전공사. 여기는 대한 전기협회. 옛날에는 얘네들이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기능을 못해, 얘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캐스코드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를 하면서 현장의 실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을 바꾸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해. 한국 전기계가. 검사기관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 제정기관한테 거꾸로 넘겨주고 있는 지금 현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냈어. 참 특이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기술 기준 거의 안 보거든요. 요거 아니면은 옛날에 요거를 봤었는데 요걸 여기서 냈어야 되는데 반대로 기술 기준에서 냈던 문제라서 거의 못 푸셨겠다. 그 다음에 1교시 10번에 10가지 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개 쓰면 너는 5점이다. 6개 쓰면 너는 6점이다. 8개 쓰면 너는 8점이다. 이 얘기야. 1교시에서 10가지 물어보는 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2, 3, 4교시에 2문제 물어보면 한 문제당 몇 점이란 얘기예요? 한 문제당 한 8점 정도, 만점 기준 16점 기준으로 하면 한 문제당 8점 정도를 주겠다. 더 잘 쓰면 9점, 10점.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부분 문제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는데요. 건축전기가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요. 부분 문제가 2, 3, 4교시에 부분 문제가 4문제, 5문제. 나 5문제 나온 건 처음 봤어. 보통 3문제 내면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부분 문제를. 근데 뭐 4문제, 5문제. 그것도 한두 문제가 아니고요. 한 10대 문제가 부분 문제가 막 4개, 5개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단건벼락기 건수비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건수 분비를 물어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건수비는 뭐 이거 물어볼 리가 있겠어요? 이거? 아니죠. 예. 문제 잘못 오타야 이거. 건수 분비야. 분비로 썼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 저거 이걸 물어봤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1-A나 1-A분의 1이라는 이 건수분비 K를 물어본 거다. 그렇게 답안을 구성하셨어야 됩니다. 즉, 이건선 변압기 썼을 때의 동량하고 단건 변압기 썼을 때의 동량을 비교하는 뉘앙스로 푸셨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정시간 직병렬.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병렬 운전 아니면 이중화의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뢰도. 병렬일 때는 S는 S1, S2. 그 다음에, 직렬일 때.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SP는 S1 플러스 S2분의 S1, S2. 요거 유도하는 건데요. 어렵습니다. 풀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특히 이해가 안 돼. 직렬일 때는 람다1 S1 플러스 람다2 S2. 병렬일 때는 람다1 S1 곱하기 람다2 S2. 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 약간. 동기 조상기.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동기 조상기 옛날에 시험에 안 나왔지만 중요하다. 근데 이제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죠. SVG랑 비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교할 거는요. 딱 이거지. 첫 번째. 소공성. 누가 빨리 동작하느냐. 발전기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성이겠죠. 관성. 관성은 당연히 조상기 윈. 그죠? 관성.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과조 안정. 그 다음에 무효전력 종류. 둘 다 진상, 지상. 플러스 더 비교하려면 이거는 답안지 없어요. 더 비교하려면 전력 품질. 왜 전력 품질이 들어가죠? 조상기는 회전기야. 이거 실제로 답안지는 제가 안 썼지만 이렇게 썼으면 좋았어요. 이게 조상기고 이게 뭐예요? 이게 SVC, SVG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쓰려면은 품질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 더 뭐 쓸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는 과도 안정도 같은 경우는 이거죠. 아니, 관성화 과도 안정도. 요게 조상기. 요게 SVG. 또 그림. 최근에 나온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분단전원에서. SVC는 안 물어봤지만, 요런 거. 그죠? 요게 SVC. 요 밑에 있는 게 SVG. 여기 33, 여기 20인가요? 그죠? VQ.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는 그림은, 책에서 보는 그림은 개통공학에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죠? 이게 뭔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얘네들 조종할 때 이쪽에는 이거 리액터로, 이쪽에는 컨덴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IC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이쪽에서는 IE. 그래서 얘네들은 L 역할을 해주고, 얘네들은 컨덴서 역할을 해준다. 이거였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죠? 그다음 요게 주파수 떨어질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로코프. 이거였죠? 로코프. 거기다 개통전압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기 주파수 얘기하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지면요, 주파수도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제어할 때 항상 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전압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얘기. 철탑.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 다음에 뭐죠? 피어, 앵커 기초, 그 다음에 말뚝 기초,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찾아보면은 실제 한전 기준 찾아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진이 들어가 있어. 지진. 수평하중, 뭐 무슨 하중 해가지고 구조 역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교시 문제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대충 이제 뭐 산지에 쓰이는 거냐, 그 다음에 장력, 하중이 많은 거냐, 그 다음에 경사지에 쓰는 거냐, 아니면은 장경관에 쓰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 철공진 종류와 방위다. 기본 특수 철공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교시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반페이지에 기본파 철공진, 그 다음에 특수 철공진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럼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방했다. 여기는 Y가 들어가도요, 델타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죠? 요게 문제죠?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돌아와가지고 채워주고. 요거 있죠? 밀만의 정리?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걸리면 전압이 얼마냐? 그죠? 여기에 하나 더 있죠. 여기에 XM이었고, XM.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1 XM, 2분의 3 XM. 여기 직렬 연결. 다시 등가열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밀만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1 2A, 뭐 마이너스. 요 그림이 3개가 생각 안 나면 이거 못 써. 1교시. 이 그림 3개를요, 지금 저와 같은 속도로 써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해가지고 공진, 여기에 걸리는 과전압 걸리는 건 뭐 1도 아니죠? 분압법칙에 의해서 2분의 3xm 마이너스 xc, 마이너스 xc에 마이너스 2분의 1 2a. 이게 공진 조건이다. xc. 네. 그럼 공진이 발생하면 뭐가 문제다? 여기에 과전압이 걸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 얘가 온오프 하다가 여기 과전압 걸렸으니까 얘가 TRV 생기거나 절연 파괴되거나, 아니면 얘가 나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 선로에 과전압이 걸려가지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 특히 이거 지중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죠. 가공보다. 이 콘덴서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철공지는 GPT 하면서 애들이 흔들리게 되죠. 근데 GPT도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기본파 철공진하고 GPT 철공진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야. 자, GPT 우리가 이거 델타 결선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GPT는 어떻게 이 상태죠? 이거를 지락시에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를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GPT를 달죠. GPT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게 GPT죠? 이게 GPT죠? 아니, 이렇게 달잖아. 우리가 맨날 선생님들이 그림 이것만 봐서 그래. 맨날 이것만 봐서 그래, 지금. 맨날 요것만 봐서 그래요. 요것만 봐서 그래. 이거 기본파 철공진 회로에다 그리면 이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시에라를 붙였죠? 요게 이제 철공진 방지라고 배웠죠? 이 시에라 얘가 붙은 게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얘네가 둘이 공진이 되더라도, 얘하고 얘가 공진이 되더라도 여기 저항 R이 잡아주게 되면은 공진이 발생 안 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일선지락식 건전성 전위 상승이죠. 그래가지고 VC가 이거 저랑 공부하실 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다 암기가 돼 있으시죠? 문제 이해라는 얘기죠, 예.
EX1 뭐죠? R0 그래 알죠? J의 X0 플러스 EX1이죠? 이게 이 얘기가 같은 얘기야. 이거하고 이 수식하고 매칭이 돼야 돼. 얘네가 공진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지금 얘하고 얘가 공진이 발생됐다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저항 R을 넣었다는 얘기는 얘 R을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공진이 되더라도 R이 있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가 안 된다 이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왜 이때 공진이 발생하느냐? 얘 때문에 그래. 예. 지락이 발생하면 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은 VC 지락이 발생된 전압은 절연 유지되고 있다가 빵 떨어지죠? 지락이 났으니까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전압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이야. 그죠? 그러다가 다시 고장이 복구되면 전압이 다시 회복되죠? 지금 이게 이 그림이야. 이렇게 이 변동되면서 누구하고 여기 VL하고 공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준호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V는 루트에 VR의 자승 플러스 VL 마이너스 VC의 자승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그 식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 얘기야. 지금 이거를 폭넓게, 왜? 이거는 이준호 교수님 책. 요거는 핸드북이나 일반 책. 요 그림은 선생님들도 한 번도 못 봤고. 그죠? 네. 아니요, 얘네들이 이제 요거 변동에 의해서, 과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특수철공진이라는 얘기는요, 얘네들은 기본파 철공진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기본파 주파수가 나와. 근데 얘네들은 왜 특수하냐고 하냐면은, 이러한 상태에서의 공진에서는요, 얘네들의 이 과도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고조파가 나와요. 이상전압에. 그래서 걔네들을 고조파 공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반페이지에 썼어야 될 내용으로, 혹시 쓰더라도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채점자가. 그 다음에 LFO 계통의 저주파 진동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이것도 원래는요, 제가 답안지는 간단하게 넣었어요. 원래는 미소 안정도 2차 방정식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발산한다든가 진동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넣었습니다. 답안지에. 그 다음에 11번 프리스네이크 현상과 스네이크 포설. 프리스네이크 현상이라는 건 뭐 열신축이나 아니면 기계적 응력에 의해서, 그죠? 케이블이 쫙 깔아도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트레이에다 깔면은 케이블 이렇게 깔고 싶지, 물량 때문에. 누가 이렇게 깔고 싶나? 그죠? 근데 이렇게 깔았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네들이 열신축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이렇게 이게 프리스네이크야. 마치 뱀처럼 이렇게 포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설해도 이렇게 된다. 그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기가 터져 나간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죠? 원래 이렇게 포설했는데 이렇게 응력하면 여기 장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자대 여기 뭐가 있어? 케이블? 헤드 처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이거 답안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답안지에 없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야. 이게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죠? 그럼 케이블 헤드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장력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절연 파괴된다 이 뜻이죠? 영향으로. 그 다음에 책에는 이거 얘기하잖아. 이거.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 이게 크겠어요. 여기서 좀 꼬부러졌다고 뭐 장력 터지고 그러면 케이블에서 망했지. 사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바로 프리 스네이크, 뱀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프리 스네이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여유를 둬가지고 포설하다가 바로 스네이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한 피치,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피치. 이거를 뎁스. 그죠? 요거는 1D에서 2D, 1.5D. 가장 두꺼운 거예요. 요거는 6에서 9m. 당연히 9m는 3, 4, 5고 6은 1, 5, 4겠네. 6에서 9m, 1에서 1.5m 뎁스를 두고 해주죠. 이거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음에는요, 이렇게 될 거야, 제가 되면은. 프리스네이크 현상에 대해서 스네이크 현상. 스네이크가 대책이죠. 자, 프리스네이크 현상의 1. 원인 2. 영향 3.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스네이크 포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다음에 이렇게 낼 거야. 스네이크 포설의 종류는 수평 포설과 수직 포설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전력구에서 수직 포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영향,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답안지가 더 어려워. 수직으로 포설할 때는 뭐가 문제가 돼요? 하중. 그 다음에 활락. 그 다음에 스네이크 현상. 프리스네이크 현상 발생할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써야 돼. 그 프리스네이크는 수직 포설도 스네이크 포설해라. 그 다음에 활락에 대해서는 상단 고정, 중간 고정, 하단 고정을 해라. 그 다음에 부음방전 열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열화 진단 설치를 해라.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선로 부식, 대전간.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돼 있죠. 이거 옛날 시험에 나왔죠. 3n에 n+1. 이런 걸 왜 냈나 싶은데, 이거 기사에서 이거 외우는 걸 왜 냈나 싶은데, 저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뭐죠? 이거 이유. 이유가 뭐죠? 뭐야 이게? 표표가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ACSR. 그럼 여기 대개를 우리가 항상 말로만 듣던 뭐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속스, 녹스라는 게 있죠. 이 중에서도 이 황은 진짜 황으로 만들어. 다 부식시키죠. 강산성이죠. 강산성이기 때문에 뭐야? 여기 붙으면은 얘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식작용을 만든다 이거죠. 이게 바로 대기부식이죠. 제가 실제로 답안지 썼으면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이거는 온라인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실제 현장이란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답안지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전해부식. 침투해가지고 이게 전해부식이 틈새 부식이에요. 원래 부식에서는 정식 명칭이 틈새 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식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게 전해 부식이죠. 이게 전해 부식이고 전해 부식이요. 이종 금속. 여기서 말하는 이종 금속은 요번에 F하고 알루미늄 쓰셨어야 돼. 이종 금속에. 명기하셨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틈대로 들어가는 게, 간극 부식이죠. 틈대로 들어간다, 틈대. 틈대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발생된, 즉 넓은 공간보다요, 이런 틈대 있으면 얘네들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틈새 부식이에요. 간극 부식, 전해 부식, 철 알루미늄. 대책이 뭐라고요? 대책 쓰신 분, 이번에 부식. 그냥 종류만 쓰고 말았죠. 대책 썼어야지. 얘네들 다 개선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니, 결국에는, 여기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뭐 해야 돼? 여기 코팅 처리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틈새 막아야 돼. 이 간극 분식은 틈새 막아야 되고. 이 이중 금속은, 여기 어차피 여기 안에 철 같은 게 쓰이니까, 이중 금식은 뭐예요? 특수 합금 처리해야 되죠? 대책 안 썼나? 안 써도 돼. 원래 대책 쓴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가공연선을 공부할 때, 왜 ACSR에서 타샤, 스타샤, 그 다음에 뭐 HHH 뭐 이런 케이블 있죠? 그런 케이블로 왜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걔네들은 기계적 강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르코늄 합금 쓰고, 그 다음에 얘네 알루미늄만 쓰는 게 아니죠. 알루미늄하고 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합금으로 계속 개발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허용 전류, 즉 전기적인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는 거죠. 150도, 210도, 250도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 용량 개선 때문에. 두 번째는요, 기계적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기계적 강도의 대표적인 기계적 강도를 낮추는 애들이 바로 이 부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계적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기술사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항상 두 개를 머릿속에 딱 받고 계셔야 돼. 전기적인 열화, 기계적인 열화, 환경적인 열화. 이 세 가지는요, 머릿속에 열적인 열화. 네 가지. 네 가지는 항상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아니구나. 배전선로 분할 및 연계. 우리 3분할 3연계 알고 있죠? 자, 1-13번 문제 낸 사람이요. 요 사람이 문제 낸 게 어디 있어? 요 사람이 요거 같이 낸 거야. 신도시 배전선로 신도시 고려자. 요거는 국내 한전 자료도 있겠지만 논문 자료가 더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요거 같이 낸 거야. 요거 배전선로 신도시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법 요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법 또 같이 낸 사람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1교시 끝나면은 문제가 뭐 나올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봤어야 돼, 점심시간에. 관련된 거를. 그죠? 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교시에 송전이 좀 몇 개 보이죠? 송전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송전이 3문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분할 3연계, DS4910, 2019. 그 배전계통의 종류 및 구성 방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거기 보면은 저압 네트워크, 레귤러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 있는 수지상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답이. 배전선로 방식 있잖아요. 요거 한전에 있는 저압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레귤러 네트워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